아주 맘군데가 어린이집인 줄 아세요? 시간 맞춰서 아들 내보내 달라고요. 추석을 앞두고 명절 밥상을 기대하며 한 어머니가 부대 정문에서 아들의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은 2시간, 3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잡상인 취급을 받으며 아들을 기다리던 그 순간 멀리서 멍든 얼굴로 절투기며 걸어오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그 어언이는 다름 아닌 포스터 장군이었고 곧 부대 전체가 뒤집히게 됩니다. 2025년 9월 추석 연휴를 한 주 앞둔 날이었습니다. 제105보 병사단 정문 앞은 일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휴가를 나오는 아들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의 차량이 하나 둘 도착하기 시작했죠. 번쩍이는 외제차부터 최신형 SUV까지 대부분의 차들은 말근하게 세차되어 있었어요. 그 사이로 1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아반떼 한 대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윤지현은 익숙한 손 놀림으로 사이드 미러를 접고 차에서 내렸어요. 마트에서 산 저렴한 바람막이와 빛이 바른 청바지, 그리고 낡았지만 편한 운동화 저리하기 몸에 밴 평범한 50대 아줌마의 모습이었죠. 정문 앞은 이미 여러 부모들로 북적였어요. 다들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군대 간 아들 힘들게 훈련받고 있을 자식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그 마음. 휴가를 기다리는 부모들과 며느를 온 가족들이 귀엉켜 있었죠. 특히 며느라 어머니들은 바리바리 쌓은 음식 보따리를 정리하느라 분주했어요. 김치통, 반찬통, 과일, 박스까지 아들 먹이겠다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풍경이었습니다. 지연은 차에서 꺼낸 작은 쿠션을 들고 정문 근처 벤치로 향했어요. 오전 10시, 도윤이 나온다고 1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죠. 위병소 앞을 지나가는데 젊은 위병 2명이 지연을 위아래로 후채봤습니다. 그 시선에 담긴 건 명백한 무시였어요.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뭔가 비우는 듯한 톤이었지만 지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군에서 겪어온 일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가 되자 정문이 열리고 병사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죠. 어떤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고 어떤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어깨만 툭 혔습니다. 그런데 도연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지연은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집에서 기다린다고 했지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직접 마중 나온 거였어요. 도연이 얼마나 놀랄까. 엄마가 직접 데리러 왔다고 하면 그 까만 눈이 동그래지겠지. 지연은 상상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10시 30분이 지났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지연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혹시 날짜를 잘못 알았나? 아니면 부대 사정이 생겼나? 휴대폰을 꺼내 도윤이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오늘 10시라고 되어 있었어요. 11시 정문 앞은 한산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미 자녀를 데리고 떠났죠. 지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의병소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2대대 윈도윤 빛 아직 안 나왔나요? 의병은 행색을 한번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군대가 아주 마시간에 딱 맞춰서 휴가 내주는 게 아니에요. 되되면 나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차가운 말투였으면 지연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벤치로 돌아가 기다렸죠. 11시가 지났습니다. 면회 온 가족들은 면회실로 들어가고 휴가 나온 병사들을 데리고 떠난 차들로 부대 정문도 한산해졌어요. 그런데 도윤이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엄마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12시 점심시간이 되자 위병들이 교대했습니다. 새로운 위병들이 주차장을 둘러보다가 지연의 낡은 차를 발견했어요. 야,
저 동차 뭐야? 아까부터 있던데 저 아줌마 차인가 봐. 한 위병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동차 안 빼요? 여기 주차장 아니라고요. 지연이 놀란별 정도로 일어났어요. 아, 죄송해요. 아들 기다리고 있어서 다른 위병이 비웃으며 말했죠. 기본 매너도 없는. 그러니까 나이 먹고 저런 차나 끌고 다니지. 한심하다는 듯한 그 시선과 말투.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요즘 애들이 다 저런가?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차 옮기겠습니다. 낡은 아반떼를 도로 건너 편으로 옮기고 다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BMW가 정문 앞에 멈췄어. 중년 남성이 내리자 위병들이 번쩍 자세를 고쳐 경례했죠. 충성 중대장님, 중대장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야? 잡상인이 여기 왜 있어? 보충관리 똑바로 안 하는 위병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아들 기다린다고 아침부터 계속 있습니다. 찐찍 요즘 부대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많다지. 각별히 주의시켜 계속 있으면 끌어내. 중대장의 말을 들은 지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매로 올랐습니다. 저런 인간한테 배움을 받으니 아이들이 정오향인가.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도윤이었. 오한식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안해졌어요. 지연은 다시 위병소로 갔습니다. 이번엔 거의 사정하듯 말했죠. 제발 좀 알아봐 주세요. 3시간이 넘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지 제발요. 화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도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 불안이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났어요. 하지만 위병의 반응은 더 거칠었습니다. 사퇴를 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죠. 아이씨 짜증나게 몇 번을 말해요. 기다리라니까 계속 이러면 끌어낼 거야. 지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20년 넘게 군에서 버텨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신임 소위 때 받았던 무시 여자라고 깔보던 선임들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별 4개를 단자신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알이 기다리는 평범한 엄마의 뿐이었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할 때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문 너머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멀리서도 그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절뚝거리며 한쪽으로 기운 채 퍼벅크 걸어오고 있었죠. 아직 위병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았어요. 엄마의 눈은 100m 밖에서도 아들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도이나 작은 속삭이 미새어 나왔습니다. 그 속삭이는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위병들은 여전히 거친 말과 함께 잡담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은 이미 고정돼 있었습니다. 가까이 올수록 도이미의 상태가 더 선명해졌어요. 왼쪽 눈 주위는 10%에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매지 못하고 한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위병들이 이제야 도이미를 발견했습니다. 저거 2대 대안이야? 맞네. 근데 왜 정모형이지? 도이미가 정문에 닫았을 때 지연은 이미 달려가고 있었어요. 4시간의 기다림 그 모든 불안과 걱정이 한순간에 폭발했죠. 도이미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부끄러움 그리고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왜 왔어?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죠. 엄마 많이 기다렸지. 도이미가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부은 얼굴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도이미의 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따온 도이미의 팔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죠. 공포와 고통으로 떨고 있는 아들 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위병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쟤 완전 털린 거 아니야? 키우키우. 그러게 똑바로 군생활 했어야지. 그 말들이 지연의 귀에 그대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때였죠. 도희미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차를 향해 걸었어요.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평온한 목소리였지만 지연의 눈빛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군에서 단련된 그 눈빛, 곧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예고하는 눈빛이었죠. 차에 도희미를 태우고 시동을 거는 순간 백미러로 위병소가 보였어요. 여전히 비웃고 있는 위병들. 지연은 그 모습을 뇌리에 깊이 새겼습니다. 엄마나 괜찮아? 도희미가 힘없이 말했어요. 하지만 떨리는 손과 멍든 얼굴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지연은 아무 대답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날 그 나반대가 부대를 벗어나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부대를 반드시 뒤집어 놓을 거라고. 아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도희미를 집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추석 음식이 가득 차려진 그 집으로 할머니가 손자를 기다리고 있을 그곳으로 날 그 나반대가 배고사단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지연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고 도희미는 조수석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가끔 백미러로 훔쳐본 아들의 왼쪽 눈 주위에 10%런 멍이 햇빛을 받을 때마다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신호등에 멈춰서 섰을 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 마실래? 도희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터진 입술 때문에 물 마시는 것도 고통스러워 보였죠. 지연은 뒷좌석에 준비해둔 상처 연고를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집에 데려가야 했죠. 30분쯤 달렸을까요? 고속도로 진입로를 앞두고 도희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집에 있는다고 했잖아.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4시간 동안 뭔가 계속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지연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했죠. 깜짝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놀랐지. 도희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미소가 지연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평소에 도희미라면 엄마 대박하며 좋아했을 텐데 휴게소를 지나칠 때 씁니다. 도희미가 갑자기 몸을 옴츠렸어요. 휴게소 주차장에 군용 트럭이 서 있었던 거죠. 다른 부대 병사들이 오르르르르르리는 모습을 본 도희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차는 계속 달렸고 도연이는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죠.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집이 가까워질수록 도연이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 어릴 때부터 다니던 슈퍼마켓, 친구들과 놀던 놀이터. 하지만 그 밝아짐도 잠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자 다시 어두워졌어요. 엄마, 나 이런 얼굴로 어떻게 할머니 배워? 괜찮아. 화장품으로 좀 가리면 돼.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지. 그런 걸로 가릴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는 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도연이가 군장을 매력을 하자 지연이 막았어요. 엄마가 들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모자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줌마 차림의 엄마와 멍투성이 얼굴의 아들 도윤이가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어요. 혹시라도 이웃을 만날까봐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 너머로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갈비찜, 잡채전 냄새. 도윤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엄마가 다 해놨어? 당연하지. 내가 좋아하는 거로만. 문이 열리자 할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지만 도연이의 얼굴을 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도연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하련이 훈련하다가 좀 다쳤어요. 괜찮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도연이의 멍든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지면 흐늘겠어요. 어떤 놈이 우리 손주를 지연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들어가요. 도연이 배고플 거예요. 식탁에는 정말로 도연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입술이 터져서 음식을 씹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죠.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천천히 먹어. 국물 먼저 마셔봐. 도연이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눈물이 줄을 흘렀습니다. 집밥 엄마 손맛 할머니의 정성 그 모든 게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도연이가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할머니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연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어머니 샤워를 마친 도윤이가 나왔을 때 그제야 지연은 아들의 몸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등에는 시원한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갈비뼈 부근에는 발로 찬 듯한 자국이 선명했어요.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20년 이상의 군생을 통한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살게 어린 눈빛이었죠. 저녁이 되자 도연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연이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화면에는 부대 동기들과의 카톡방이 떠 있었습니다. 도연아 살아있어? 병원은 갔어? 그 자식들 진짜 너무했다. 형 복귀하지 마. 제발. 지연이 도연이 옆에 앉았어요. 도연이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엄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못 돌아가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매일이 지옥이야.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워. 오늘은 또 무슨 짓을 할까? 무슨 일을 시킬까? 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선임들이 말해 내가 곱게 자란 놈이라고. 그래서 아직 사회의 쓴맛을 모른다고. 군에서 배워야 한대. 지연이 도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이었어요. 새벽에 집합이 있었어. 휴가 가는 놈들 다 모아놓고 선물 준다면서 도연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듯이 지연이 아들을 꼭 안았어요. 도연이가 엄마 품에서 흐느끼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며 씩씩하게 입대했던 20살 청년은 온데간데 없었죠. 엄마 품에 있는 건 상처투성이가 된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가 잠든 후 지연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 탁자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지연 가딤관한 소위 시절 사진이었죠. 그때도 힘들었어요.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지만 견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죠. 지연이 휴대폰을 꺼냈어.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최영국 주의원사 배구사단에서 근무하는 예쁘아였죠. 지연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구가 나다. 내일 만나야겠다. 곧 답장이 왔어요. 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알게 될 거야. 지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자들을 찾아내는 일, 그리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지연이 다시 도윤이 방을 들여다봤어요. 잠든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잠고대를 하는지 가끔 몸을 뒤척였죠. 안 돼, 그만, 제발. 지연이 도윤이의 입을 고쳐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 목소리에는
20년군 경력이 만들어낸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한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결의가 있었죠. 지연은 도연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에서 한 이름을 찾았죠. 최영국 주의원사 105사단에서 근무했던 예부하였습니다. 오전 6시 일은 시간이었지만 군인에게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죠.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최영국입니다. 역시 깨어 있었군. 주의원사라면 이 시간에도 부대를 돌볼 겁니다. 영구가 나다 전화 너머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란 듯 했죠. 대장님, 이 시간에 무슨 지연이 숨을 깊게 들으셨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105사단에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영국이 상황을 파악하는 시간이었죠. 누군지는 말 못해. 다만 휴가 나온 아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최영국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대장님, 혹시 2대대입니까? 지연이 아무 대답 없이 침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죠. 최영국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박철호 사단장 권위적인 게 장난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대장님 아드님이 거기 있다니 증거를 모아죠. 가혹행위 부조리 모든 것. 대장님 제가 직접 들어갈 순 없지만 그쪽 부대에 믿을 만한 부사관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촉해 보겠습니다. 대장님 그런데 내가 직접 나서면 아들 감싸기로 몰릴 거야. 언론이 묽고 늘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사진, 동영상, 카톡 대화, 시간과 날짜가 명확한 것들. 그리고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일단 내부에서 조용히. 최영국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만 대장님 이거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지? 박철호 사단장이 직접 관리하는 부대예요. 뭔가 더 큰 게 숨어 있을 겁니다.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박철호 그 이름을 기억해뒀죠. 내일 만나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은 도연이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아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가끔 신음소리를 내며 뒤척였죠. 책상 위에 놓인 도윤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지연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죠. 도연이 어릴 때부터 쓰던 숫자 조합이었으니까. 카카오톡을 열자 수많은 대화방이 떴습니다. 그중 2대대의 3소대라는 방을 눌렀어요.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일상 대화였어요.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내용이 달라졌죠. 오늘도 집합기웃기웃 윤도윤 또 걸렸대. 착한 척하더니 결국 터지네. 내일 아침 일찍 나와. 선물 준비했음.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물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계속 스크롤을 올렸죠.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했어요. 누군가 바닥에 엎드려 있고 다른 사람들이 웃고 있는 사진. 얼굴은 가려졌지만 체격과 옷차림으로 도윤임을 알 수 있었죠.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대화들, 사진들, 동영상 링크들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겼어요. 1시간이 넘게 걸렸죠. 다음 날 오후 지연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차집에서 최영국을 만났습니다. 민간인 옷을 입은 최영국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대장님 어젯밤에 조용히 알아봤습니다. 최영국이 서류 봉구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몰래 확보한 겁니다. 의무대 기록이 최근 3개월간 2대 대3소대에서만 15명이 다쳤습니다. 훈련 중 부상이라고 기록됐지만 지연이 서서를 펼쳤어요. 타박상, 골절, 열상 모두 구타로 인한 상처들이었다.
그리고 이건 최영국이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내무반 CCTV 화면이었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병사들이 한 명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이게 일주일 전입니다. 제가 당직 설 때 몰래 복사한 거예요. 영상 속 피해자의 체격이 도윤과 비슷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박철호는 이걸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을 뿐더러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영국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보급품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다른데 신경 쓸 여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문제 제기하는 애들은 부적은 병사로 몰아어 처리하고. 지연이 주목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을 수 있겠습니까? 병사들 중에 협조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님, 최영국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마드님, 성함이 혹시 윈도윤 일병입니까? 지연이 놀란 눈으로 최영국을 봤어요. 어떻게 어젯밤에 삼소대 병사 하나가 탈영하려다 잡혔습니다. 철저망 넘다가 걸렸는데 그 애가 계속 도윤이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도윤아,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 그 병사는 영창 가기 전 독방에 있습니다. 간부들이 24시간 감시하면서 입맛은 하고 있어요. 탈영 시도가 알려지면 부대 평가에 치명적이니까요. 최영국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보급 장부입니다. 겉장부와 실제 집행 내역이 다 차액에 어디로 가는지는 더 조사해야 하지만 최소 월 3천만 원 이상이 새고 있어요. 지연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지연이 말했어요. 복귀까지 이틀 남았어. 그 안에 최대한 증거를 모아지. 최영국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지연이 일어서면 말했어요. 고마워. 최영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장님, 이건 제가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헤어진 후 지연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수집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카톡대화 사진 동영상, 의무대 기록 보급 장부 하나하나가 모두 아들과 동료들이 겪은 지옥의 증거였. 집에 돌아오니 도연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멍든 얼굴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죠. 엄마 어디 갔다 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도윤이 복귀일을 확인하듯 달력을 봤어요. 3일, 이제 3일밖에. 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멍은 많이 나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공보가 서려 있었죠.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갔을 때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데려다 줄게. 도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하지만 지연은 이미 차키를 들고 있었죠. 평소와 달리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이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엄마의 모습에 의아했지만 물어볼 여인은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배고사단이 가까워올수록 도연이의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혔죠. 정문이 보이자 도연이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내릴게. 아니, 정문까지 가자. 차가 정문 앞에 멈췄을 때 도연이는 놀란 별정을 지었어요. 평소 주차했던 길 건너 편이 아니라 정문 바로 앞이었으니까요. 그것도 간부 전용 주차구역에 위병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 지연을 초롱했던 바로 그 병사였죠. 여기 주차하면 안 됩니다. 빨리 말을 하다가 위병이 멈췄어요. 차에서 내리는 지연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죠. 군복을 입은 지연, 그것도 대장계급장이 달린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 위병이 황급히 경례했어요. 충성 대장님. 도윤이가 차에서 내리며 엄마를 봤습니다.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엄마, 이게 지연이 도윤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같이 들어가자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곳곳에서 병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대장이 직접 병사를 데리고 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두 대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중대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도연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도윤, 넌 왜 이제 와? 다른 애들 다 복귀했는데. 그때 지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데려왔습니다. 중대장이 지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계급장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경례했죠. 충성. 대장님, 그 순간 건물 안에서 병사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도연이를 괴롭혔던 선임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창백해졌죠. 대장님이 왜 여기? 중대장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지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 아들을 데려왔으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도윤이에게 쏠렸어요. 그리고 다시 지연에게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도윤이가 대장님, 아님이라고요. 중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박철호 사단장이 나타났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온 듯했죠. 하지만 지연을 보자 걸음이 멈췄어요. 윤지연 대장, 박철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듯 했죠. 대장님이 여기 무슨 일로? 지연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우리 아들이 당한 일에 대해 얘기하러 왔습니다. 박철호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바로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시지였습니다. 최영국이 보낸 신호였죠. 준비 완료. 지연이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이걸 한번 보시죠. 대형 스크린이 있는 회의실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사단장, 중대장, 그리고 간부들이 모였어요. 병사들도 복도에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죠. 지연이 USB를 꺼내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네모반 한 병사가 바닥에 엎드려 있고 군화가 그의 등을 밟고 지나가는 장면. 카메라가 흔들렸지만 가해자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병사 도윤이었어요. 회의실이 술넘였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두 번째 영상, 화장실에서 머리를 처박히는 가해자들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세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어요. 야, 윤도윤, 내가 맞으면 다른 애들은 안 맞아도 돼. 어때? 대신 해줄 수 있지. 제발 그만. 구타 소리와 신음소리, 그리고 가해자들의 초롱박철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부하들이 독단적으로. 지연이 차갑게 웃었어요. 모르셨다고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문서였죠. 그럼 이건요. 보보품 횡령 장부, 당신이 직접 설명한. 화면에 이중 장부가 떴습니다. 실제 집행 금액과 보고 금액의 차이가 명확했죠. 그리고 그 차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의무대 기록도 있습니다. 3개월간 15명의 부상 모두 훈련 중 자고로 위장됐지만 실제로는 지연이 박철호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조장했죠. 병사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당신의 비리를 감추려고. 그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헌병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 뒤로 기자들도 보였죠. 박철호 주장, 당신을 직권 남용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철호가 비트에 걸었어요. 그리고 지연을 노려봤죠. 당신이 이 모든 걸. 지연이 도윤이 곁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충격에 빠진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 엄마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가해자들이 하나둘 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어. 불과 며칠 전까지 도연이를 괴롭히며 즐거워했던 그들이었죠. 중대장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가 지연을 보며 말했어요. 대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도연이가 대장님 아들인 줄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누구의 아들이든 이런 일을 당해야 했나요? 중대장이 고개를 떨고 왔어요. 할 말이 없었죠.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지연은 도윤이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사들이 복도에 늘어서 있었어요. 그 중에는 도윤이처럼 고통받았던 아이들도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안도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우진이 다가왔어요. 눈가가 붉어진 채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준호도 있었습니다. 탈영하려다 잡혔던 그 병마였죠. 그가 도연이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도연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긴장이 풀리면서 나오는 눈물이었죠. 지연이 아들을 꼭 안았어요. 밖에는 취재진이 가득했고 그들 앞에서 지연은 당당히 말했어요. 오늘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계약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저는 한 명의 어머니이자 동시에 이 나라의 군인입니다. 두 역할 모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내일이면 이 사건이 전국에 알려질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차를 타고 부대를 나오면서 도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말 안에서 지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정문을 나서는 순간 도연이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이제 정말 끝이야 그래. 끝이었습니다. 방봉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죠. 사건이 터진 지 3시간 후 백오사단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헌병대가 곳곳을 수색하고 있었고 감사관들이 서류를 옮긴 해라 분주했죠. 병사들은 불안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해방감에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있었어요. 지연은 임시로 마련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수북이 쌓인 서류들, 3개월치 보급 장부, 의대 기록, 그리고 병사들의 진술서였죠. 하나하나 검토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이고 잔인한 범죄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은폐될 수 있었을까요? 문이 열리고 최영국 주인원사가 들어뒀어요.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문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장님 추가로 확보한 자료입니다. 최영국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어요.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박철호가 횡령한 금액이 시적이 넘어요. 그리고 그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호화로운 별장 사진이었죠. 이게 박철호가 횡령한 돈으로 산 별장입니다. 부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지연이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병사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동안 이 인간은 그 돈으로 별장을 샀다는 거죠. 오후 3시경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이 아닌 백오사단 정문함 지연이 직접 나섰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오늘 백오사단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였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죠. 저는 한 명의 어머니로서 제 아들이 겪은 고통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분노는 이것이 제 아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왔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지만 지연은 말을 계속했어. 오늘부터 정문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백오사단과 같은 일이 다른 무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 순간 올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대장님이 아들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거 아닙니까? 지연이 소리가 난 쪽을 봤어. 한 기자가 도발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죠.
권력 남용이라고요. 지연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제가 일반 시민이었다면, 평범한 어머니였다면 이 일이 밝혀질 수 있었을까요? 제 기자가 말문이 막혔어요. 오히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권력이 있어야 만정이가 실현되는 겁니까? 왜 평범한 부모들은 자녀가 군대에서 죽어나가도 진실조차 알 수 없는 겁니까?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의 질문이 모두의 가슴을 울렸으니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지연은 임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로 가지 않고 부대 근처에 머물기로 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도연이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엄마 애들이 고맙대. 도연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단체 카톡방이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공포와 조롱 대신 안도와 희망의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근데 엄마 도윤이가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엄마가 대장인 거 지연이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내길 바랐어. 그리고 엄마가 누군지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로 평가받길 원했고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듯이 밤 10시 지연은 다시 서류 덤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윤 대장 수고가 많소. 그런데 박철호 건은 조용히 처리하면 어떻게 했어? 지연이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군의 명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너무 크게 터뜨리면 장관님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군의 명의를 범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바로 잡는 데서 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장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제보가 쏟아진 거예요.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부모들 전역한 병사들의 증언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배고사단 사건이 방아쇠가 된 거죠. 최영국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대장님, 이게 어제까지 들어온 제보 목록입니다. 23개 부대 제보자만 100명이 넘어요. 지연이 목록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배고사단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군에 퍼진 암세포였죠.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아주머니였어요. 눈이 통통 부어 있었죠. 대장님 감사합니다. 그 여성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지연이 황급히 일으켜서였죠. 저희 아들도 작년에 좋지 않은 일을 겪었어요. 군대에서 반순 사고로 처리됐는데 이제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이 흐느끼며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장님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지연이 그 여성을 안았어. 같은 어머니로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거예요. 정군 개혁을 약속하고 지연을 개혁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죠. 윤지연 대장은 어머니의 마음과 군인의 사명을 모두 가진 적임자입니다. 대통령의 말이 전파를 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은이들의 희생을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각 박철호는 구속수감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간부들도 하나둘 체포되었죠. 가히 병사들은 영창에 갔고 일부는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저녁 지연은 도연이와 함께 부대 식당에 들렀어요. 병사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죠. 예전과 달리 분위기가 밝았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한 병사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배장님 정말 이제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이 미소 지었어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긴 여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첫걸음은 됐죠. 밤이 깊어가는 부대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추를 서는 병사들이 보였어요. 저 아이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모든 어머니들의
아들을 지키겠습니다. 지연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개혁이었고 혁명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약속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배고사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병사들이 복도에서 움츠러는 일은 없었죠. 새로 부임한 사단장은 매일 아침 내무반을 직접 돌아고 간부들은 병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서 있는 곳은 배고사단이 아니었어요. 국방부 별관 3층 군개혁위원회 사무실이었죠.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전국 부대 지도가 그려져 있었고 빨간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부대들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23개였는데 이제는 47개로 늘어났죠. 최영국이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전역한 병사들의 추가 제보를 정리한 자료였어요. 대장님 3분단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연이 보고서를 받아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끝이 없었어. 하나를 파헤치면 둘이 나오고 둘을 조사하면 셋이 드러났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묵게되어 왔던 걸까요? 그날 오후 청와대 회의실에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방개혁회의였죠. 지연도 개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테이블 건너편에는 보수적인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먼저 마이문을 열었습니다. 대장님,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차관님, 지난 2주간 접수된 제보만 이 중 상당수가 수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이에요. 급격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늦었죠. 한 예비역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를 잡는 것과 가혹행위는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너무 늦은 해지면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공기와 폭력을 혼동하시는 겁니까? 병사를 구타하고 모욕하는 게 공기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죠. 대통령이 나섰어요. 윤 대장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90대 방식으로는 그리고 지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계속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지연이 자료를 펼쳤어요. 배고사단 사건 이후 수집한 통계였죠. 가혹행위 신고 건수가 3배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을까요? 지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악함이 아니었죠. 분노와 결의가 담긴 떨림이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시스템입니다. 신고하면 보복당하는 구조 문제를 제기하면 부적응자로 낙인 찍히는 문화, 상급자가 하급자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위계, 회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정군에 걸친 대대적인 계획, 외부 감시, 기구 설치, 그리고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었죠. 저녁이 되어 지연은 도윤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대로 복귀한 도윤은 이제 선임병이 되어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후임들을 돌보는 모습이 한결 의젓해 보였죠. 엄마 도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2주 전에 그 공포에 질린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죠. 부대 식당에서 마주 앉았을 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해야 할 일이니까. 도연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두껍고 거칠어진 손이었죠. 군 생활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엄마 덕분에 많이 바뀌었어. 애들이 다들 고맙다고 전해달래. 지연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게 있었죠.
아직 끝나지 않은 사운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이 있었으니까. 다음 날 지연은 배고사단을 다시 찾았습니다. 개혁 이후 첫 공식 방문이었어요. 정문에 들어선 자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긴장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갑다는 듯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내무반을 돌 때였습니다.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장우진이었죠. 도연의 친구이자 그날 함께 고통받았던 병사였습니다. 대장님,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장우진이 작은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연이 펼쳐보니 손편지였어요. 빗돌 빼뚫은 글씨로 가득 차 있었죠. 대장님, 저는 군대가 싫었습니다. 매일이 지옥이었고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후임들에게 제가 당한 것과 다른 군대를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었죠. 군인으로서의 체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잘 지내고 있구나. 방우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오후에는 새로 부임한 사단장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젊은 장군이었어요. 개혁적 성향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윤 대장님 부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이 웃고 말하고 자유롭게 지납니다. 새 사단장의 말에는 안도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 고참 간부들이 아직도 온날 방식을 고집합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거죠.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 수십 년간 굳어진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었죠. 천천히 가야 합니다.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반발만 커질 거예요. 대신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녁 무렵 지연은 부대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양빛이 부대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저 아래에서 병사들이 퇴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는 알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영국이었어요. 대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연이 길게 숨을 내쉬어요. 또 하나의 관문을 넘은 거죠. 앞으로도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연은 오랜만에 여유를 가졌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죠. 뉴스에서는 배고사단 사건 이후의 변화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국 부대에서 인명신고함이 설치되었다는 것, 외부 상담 전문가들이 투입되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병사들이 이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도연이가 집에 전화를 걸어왔어. 주말 외출 나온다고 했죠. 엄마,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같이 가도 돼.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맛있는 거 사줄게. 통화를 끊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추석 때 봤던 그 보름달처럼. 하지만 이번엔 평화로웠죠. 아들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지연은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계획 1개월 성과 발표였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죠. 지난 한 달간 우리는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진짜 변화는 숫자가 아닙니다. 병사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장님은 개인적인 일로 시작하셨지만 이제는 정군의 일이 되었습니다.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지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제 아들을 지키려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어머니의 아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내일이면 이 말이 전국에 퍼질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 몇 주 후 지연은 도연이 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병영문학에서는 우수부대 시상식이었어요. 배고사산이 1등을 했죠. 무대에 오른 새 사단장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우리 부대 병사들이 받는 겁니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낸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병사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지연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도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병장 계급장을 다 나들이었어요. 훨씬 의젓해 보였죠. 엄마, 나 다음 달이면 최대야. 지연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도연이가 엄마를 꼭 안았어요. 그 품에서 지연은 느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괜찮아졌다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대식 날 지연은 민간인 옷을 입고 갔습니다. 오늘만큼은 장군이 아닌 그냥 엄마로 있고 싶었으니까요. 정문 앞에는 다른 부모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모두 기쁜 표정이었죠. 도연이가 마지막 경례를 하고 나왔습니다. 군복을 벗은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지연이 달려가 아들을 안았죠. 오랜만에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엄마, 도연이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살아서 나왔어.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지연은 알았습니다. 정말로 살아서 나온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도윤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난 나중에 사회복지사 할래. 힘든 사람들 돕고 싶어. 지연이 놀라 아들을 봤어요. 예전에 도윤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죠. 군대에서 배웠어.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고통 속에서도 아들은 배웠던 거죠.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지연은 여전히 개혁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가혹행위 신고는 90% 감소했고 병사 만족도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지연은 배고사단을 다시 찾았어요. 벚꽃이 만개한 부대는 평화로웠습니다. 병사들이 벚나무 아래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내무반에 들어갔을 때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1년 전 개혁이 시작되던 그 글의 사진이었죠. 지연과 도윤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아래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변화는 용기 있는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지연이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글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여정이었죠. 저녁 무렵 지연은 부대 뒤편 언덕에 다시 올랐습니다. 1년 전 그 자리였어요. 하지만 풍경은 완전히 달랐죠.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죠. 엄마, 나 합격했어. 사회복지사 시험.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해. 아들. 통화를 끊고 지연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죠. 이 모든 것이 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수많은 아들들을 구했어요. 지연은 알았죠. 진짜 힘은 권력이나 계급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아침이 아닌 희망의 아침이었어. 그리고 그 아침을 만든 건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성, 어머니이자 군인이었던 윤지연이었습니다.